축하합니다. 2023 울산 양성평등상 현장 독호 진행을 맡은 박정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제1회차 양성평등 시민 토크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지원 공모 사업으로 모든 진행은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보호 울산광역시 연맹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지역에서 교육,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들로 양성평등에 관한 지식들의 평소 견해를 가감없이 전하는 방식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로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정순남 이 경우에 대해서 제 경우는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인데 양성평등이 우리 퇴직자 남성들에게 평등이 맞는가 한번 우리 여성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퇴직 후에 남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역전대가 여성 상위시대가 되었는데 양성평등하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 60대 이후 퇴직자들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험에 대해 발표해 주신 정순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사나 선생님의 배려와 존중, 양성평등에 대한 발표가 시를 쓰고 있는 박사나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받고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은 각자 제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뭐냐는 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방적 사랑은 스토킹의 수준이 되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다문화 가족의 기록이 있습니다. 김수로 왕은 인도 아유타국 여성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허황옥은 오빠 장유하성과 배를 타고 여러 바다를 건너 김해까지 왔지요. 김수로 왕의 첫째 아들은 김씨성을 받았고 둘째, 셋째는 어머니성을 따라 허씨성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인데 이미 여성의 성을 하사받았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혼을 하거나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성을 물려받지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인쇄업을 하는 김만식 씨와 캄보디아 여성 서롱 피아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을 해서 청주 조그만 인쇄소에서 신혼방을 꾸립니다. 신혼생활 중에 하루는 신부를 데리고 당구장에 가죠. 그래서 그녀의 당구 재능을 발견합니다. 남편은 살림은 내가 할 테니 당구 연습만 하라며 젊은 신부를 적극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하루 12시간씩 연습을 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연습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비는 풍요로운 한국 생활을 하며 가난한 고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구 시합에서 받은 우승 상금을 모아 고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당구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대회 우승을 하면서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됩니다. 그 우승 상금으로 고국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의약품을 선물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준다고 합니다. 김만식 씨는 피아비와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아이를 갖지 말고 내가 먼저 죽으면 다시 고국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라며 아이를 갖지 않을 겁니다.
또 기화를 해서 국적을 바꿔야 하나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기꺼이 캄보디아 국적을 유지하라고 배려를 합니다. 남편 김만식 씨가 이국의 여성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구 여제에 서롱폐합이는 없었겠지요.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 양성평등에 관한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호 선생님, 양성평등과 신중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중년 이시호입니다. 양성평등은 모든 성별이 공평한 권리, 책임, 기회가 있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동등한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목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평등, 양성평등이란 말들이 언론은 물론이고 TV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평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면서 미투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신중년들이 자라고 교육받을 당시에는 엄마는 당연히 엄마여야 하고 아내는 그저 아내여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고 아내는 권리도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고 남편이 사망해도 재혼을 반대했던 시기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입지가 섰고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양성평등, 인권, 성평등 문제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길을 닫고 있으면 꼰대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대세를 따라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일상에서 선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천부적 인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여왕이 탄생할 정도였으니 양성평등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들은 여러 명의 남성을 거느릴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일 때는 아들, 딸들이 유산을 똑같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은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 500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문제라든지 유산 문제, 교육받을 권리 등 모든 방면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군림했고 여성은 오로지 남성을 이해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만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남녀 평등 시대이고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인권, 양성평등, 성평등이란 물꼬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신중년들은 과거를 잊고 새 시대에 부합되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마음이 편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호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양성평등 발제는 각 패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교사 이행자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타고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인간은 출생 후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적절한 성 역할을 기대받으며 길러지게 됩니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처럼 아직도 남녀 성별에 따른 인식과 편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성 역할 개념이 성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새롭게 양성성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성성이란 한 개인 내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결합하여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온 남녀 성 역할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희 유치원의 경우 양성평등 수업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소방관이거나 엄마가 경찰관이거나 아빠가 요리사이고 아빠가 피아니스트이고 엄마는 지휘자를 하시는 분들을 유치원에 초빙하여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교육은 아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고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유아기에 형성되는 성평등 의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양성평등 교육은 유치원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정과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의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양성평등한 부부가 자녀를 리더로 키운다. 부부 소통과 가정의 행복은 양성평등의 기초이고 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양성평등한 관계가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이나 교육들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맡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주부모님들은 세대적인 고정관념에 성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된 말을 우리 일상 속에서 궁극연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과 양육을 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손자녀에게 성차별적 가치와 태도, 행동을 조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의 중요성을 알아서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갖추어야 할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양성평등한 교육이 우리 미래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가정은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성평등의 이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한번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진 전 시니어 포럼 대표님께서 지역 동아리에서 느끼는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울산 시니어포럼 김영준입니다. 양성평등이란 양쪽 성별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양성평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동구에는 약 60개로 구성된 평생 학습동아리 연합회가 있는데 회장단 모임을 하면 남성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임원진들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 시니어 포럼의 경우에도 2008년 창립 시에는 임원진 및 이사진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은 구색을 맞추는 몇몇 정도였지만 15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총 임원립 운영위원 약 50명 중에 남성이 16명으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약 7대3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회원 구성비도 비슷해서 인원 구성면으로 보면 확실히 양성평등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양성평등 등에서 1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여성 우월 사회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등의 거칠에 그칠 것이 아니고 남성 또는 여성이랑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했을 때만이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부엌 일 등 여자가 하는 허드렛 일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뭘 알아서 참견하냐 라는 등의 남성 우월주의나 여자는 약해서 힘들고 거친 일들은 남자들이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해낸다는 자립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되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의뢰하고 서로 도와서 주어진 일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성이 친구라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 사회가 구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 오신 중에도 지역의 양성평등에 대해 발제문을 준비해 주신 김형진 대표님의 현실감 넘치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실용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홍교 선생님께서 진영 논리와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성평등에 관한 진영 논리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양성평등, 인권이라고 하면 진보나 좌파의 전유물로 치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 측은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결국 동성애를 미화합법화시켰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진보 측의 달콤하고 그럴듯한 포장용 단어, 배려, 존중, 다름의 인정을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진보나 보수의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등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확립에 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기제에는 인권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는 남성, 여성 문제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단지 진영 논리니 젠더 문제니 동성애 문제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히 여자가 어디 암탉이 울면 긍긍이라는 말을 듣고 하고 자란 세대이지만 가족 간, 직업 간, 이웃 간, 사회 간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는
양성평등 사고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대학가에서도 양성평등은 모든 이슈를 능가하는 듯합니다. 몇 년 전 미투 운동도 양성평등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조차도 남자이니까 여자이니까 라는 식의 사고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도한 흐름과 변화의 길목에서 양성평등을 젠더 이슈로 고착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나 좌파의 시각이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 바람직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교실, 아빠교실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오늘처럼 이런 양성평등 택배에도 누구든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곧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논리와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해 주신 이홍교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발제를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 패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